여러분, 금값이 올라간다 이야기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미국의 어떤 은행은 뭐 온스당 3,000달러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실제로 금값이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까지도 헐헐 날고 있습니다. 헐헐 날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전 세계가 돈 풀게 하잖아요. 전 세계가 돈 풀게 하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 이 말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면 돈의 가치가 변하는 만큼 난 더 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금은. 예, 금은 금이다 그냥. 예, 골드 is 골드 이런 말까지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게 계속 찍어낼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도요. 총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300만 개인가 제가 알긴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량이 제한되어 있고요. 이것을 채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채굴을 하려면 컴퓨터를 저처럼 이렇게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하겠다고 전부 다 컴퓨터를 다 켜. 그러면 켰을 때 그 컴퓨터가 바로 각각이 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버 역할을 하게 돼서 그게 분산 원장으로 해서 각각에 있는 컴퓨터를 다 갖다 붙여서 전체를 서버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채굴하는 계속 채굴해. 채굴하면 채굴에 대한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굴을 뭘 하느냐? 채굴하는 게 난수표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수표를 풀으면 뭐 비트코인을 조금씩 주니까. 이게 이제 가상화폐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는요. 이게 채굴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2,300만 개인가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달러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원화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한계가 없어요. 계속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전 세계가 다 푸니까 위안화도 떨어질 거고 엔화도 떨어질 거고 유로화도 떨어질 거예요. 금은 안 변합니다. 옛날에 금 1온스를 살려고 했을 때 1,600달러만 주면 샀는데 지금은 뭐 1,700달러를 줘야 된다. 그러면 100달러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게 동화는. 그러면 금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겁니다. 실제 보면 이게 3월 18일 3월 18일 이때쯤 온스당 금이 말이면서 온스당이라는 게 이게 3.75kg입니다. 3.75kg. 여기에 1,477.3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14일이 되니까 1,756.70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을 가니까 5월 11일이면 어제죠. 1,709.90달러가 됐어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3월 18일쯤에는요. 4,970달러죠. 1비트코인이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9,95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698.42달러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금은요. 연초 대비해서 한 12.6%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23.7%가 올랐습니다. 예. 결국은 초인플레이션이 날 거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나느냐? 여러분 제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요. 소비가 워낙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돈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물가예요. 게다가 코로나19나 대한민국 같으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때문에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디플레이션. 일본식 장기 불황. 이게 지금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 우려지만 이게 경제가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록다운이 해제되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셧다운이 일부 폐쇄 조치가 풀리고 나면 이게 경제가 돌아갈 거다.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요.
돈의 거래가 많아지죠. 그러면 통화성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통화성수라는 게 돈의 거래량을 거래 빈도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면서 이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위험을 좀 회피해야 되겠다. 너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가 금도 좀 갖고 있고 비트코인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채권도 좀 가지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채권은 그것도 뭐 돈으로 거래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해치는 안 된다. 그래서 금이 지금 계속 금값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금이 금값이 되고 있다. 예. 실제로 보면 미국 돈 많이 풀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거든요. 여기가 한 10조 달러 정도 풀지 않겠냐. 10조 달러. 예. 게다가 그렇게 되면 유가도 지금 조금씩 이제 안정세 폭락해서 안정세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생산 비용은 좀 증가할 거고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면 물가가 상승할 거고 이게 뚜렷이 보이잖아요. 그죠?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금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저는 추천 잘 안 합니다. 비트코인은. 왜 안 하냐고요? 비트코인은 등락이 너무 심해요. 등락이. 이것도 이 가상화폐가 아니고 암호화폐죠. 크립토커런시니까 암호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마일리지도 가상화폐예요. 마일리지도. 예, 포인트도 가상화폐고. 예, 그런데 이거는 실제니까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요. 이게 등락률이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해봤는데요. 야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비트코인 갖고 대박난 사람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투자자들 많아졌는데 글쎄요. 이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데 뭐 그랬다네요. 피자 가게에다가 피자를 시키면서 한 판 시켰는데 뭐 100비트코인을 줬다네요. 아니 10,000비트코인. 예. 10,000비트코인을 줬대요.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데 10,000비트코인을 줬으면 그 사람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달러로 봤을 때는 얼마예요? 1비트코인이 거의 10,000달러, 9,000달러, 9,000달러에 가깝죠.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10,000비트코인이면 대박 난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인터넷에 회자되고 SNS 막 돌아다니니까 진짜 비트코인 갖고 돈 버는 사람 많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극대화된 거예요. 관심이 극대화된 거고. 이게 비트코인은요. 중앙은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탈중앙화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어도 많이 찍어낼 수가 없는 제한적인 거. 제한적인 게 아마 총량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저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암호화폐가 대표 대명사가 비트코인이니까 이더리움도 있지만 대표 대명사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폐 자체도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카드라는 게 사실상 가상화폐 아닌가요? 신용카드라는 게 아마 그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가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암호화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공부를 해서 주식처럼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서 뭔가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바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바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만 저성장 저물가를 걱정하지만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 시대가 온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